대표님 그럼 지금 집에서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전 집에서 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촬영이랑 소싱, 네. 그리고 발송은 제가 직접 안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만 하신다는 거죠? 네, 밖에 안 나가요. 거실에도 안 나갑니다. 그럼 너무 좁진 않나요, 방이? 방에서 네. 사무할 수 있는 것들을 네네. 이제 책상에다가 노트북 해가지고 하고요. 네. 촬영은 옆에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좁진 않은 것 같아요. 몇 평 정도 되나요, 방이? 5에서 6평? 그러면은 거의 그냥 원룸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가정집인데 네. 방에서 한다는 그렇죠, 거죠. 제 방에서. 그럼 뭐 혹시 따로 뭐 재택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어. 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1인 사업자시네요. 그럼 운영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운영한 지는 네.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 정도. 제가 이제 강사님을 만난 지는 한 네. 9개월 정도 맞죠? 아, 진짜. 네, 그죠. 그럼 운영하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파리바게뜨 매니저, 매장 네. 관리를 네. 전반적으로 맡는 역할을. 네. 지금 그러면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하고 계신 네. 거예요? 뭐 자파 쪽 이런 거 아니고 네, 저는 여성 의류. 여성 의류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코트, 자켓, 음. 그리고 치마, 팬츠류. 근데 사실 여성 의류 하면은 바로 이렇게 레드오션이 떠오르거든요. 네. 혹시 지금 대표님께서 느끼시기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경쟁은 치열한 것 같아요. 치열한 것 여성 같다. 의류는. 네. 그치만 다 똑같거든요. 어차피 여성 의류도. 네. 그걸 좀 차별화하면은 충분히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만들 네. 수 있다고요? 네. 너무 많지만 네. 그 차별화를 네. 잠깐, 그러니까 조금 바꿔주면 네. 충분히. 대표님 그러면 지금 한 달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네. 12월에는 아무래도 겨울 단가가 있으니까 네.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1월에는? 1월에는 좀 비수기다 보니까 네. 900만 원. 그리고 900만 원. 2월은 네. 좀 짧으니까 한 네. 850. 그럼 3월도 이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겠네요? 3월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봄 날씨가 풀리면서 네. 좀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대표님 매출보다는 순수익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10,000원짜리 제품 들고 왔어요. 네. 그러면 얼마에 파시나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저는 네. 10,000원짜리 들고 오면 한 네. 24,900원? 아, 24,900원. 네, 그리고 좀 퀄리티가 좋다 하면 한 네. 그냥 26,900원? 26,900원. 와, 확실히 진짜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성 의류라고 해서 막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표님들이 여성 의류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박리담회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가격을 뭐 비싸게 팔 수 없다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10,000원짜리 제품 들고 와서 네. 뭐 24,900원, 26,900원. 네. 아, 역시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실 수 있는 데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노하우를 조금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아, 네, 다 좋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혹시 상품을 이렇게 소싱을 하실 때 네. 대표님만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일단 강사님이 계속 강조하신 키워드 네. 기반으로 이제 소싱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는 쇼핑몰 색깔을 좀 더 입혀서 네. 소싱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좀 라인 있는 옷을 좋아하는데 네. 만약에 뭐 키워드가 이제 뭐 맨투맨 원피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맨투맨 원피스.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벙벙한 핏보다는 좀 라인 있는 핏을 선호하기 때문에 라인이 들어간 원피스를 소싱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다 똑같이 찾는데 네. 거기에 대표님만의 쇼핑몰에 브랜딩을 입혀서 네, 그런 그쵸. 상품을 소싱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브랜딩도 잡을 수 있고 네. 키워드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차별화. 그러니까 라인이 있다라는 그런 브랜딩이 확실하게 뿌리에 있고 그걸 네. 기반으로 다 소싱을 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키워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조거 팬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맨투맨 원피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이제 그 쇼핑몰 자체 색깔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거 팬츠라도 좀 라인이 좀 드러나는 예를 들면 좀 핏한 좀 폭이 좀 좁은 조거 팬츠를 소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 좀 쇼핑몰 색깔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고 온 상품을 직접 촬영하시나요? 네, 전 직접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입어서 어디서 촬영하시나요, 그러면? 제 방구석에서 아, 네. 그 뭐 아까 5평대 방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촬영을 다 거기서 하시는구나. 자는 것도 다 거기서 합니다. 아, 잠도 거기서 네. 주무세요? 그럼 혹시 촬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생각을 계속 저는 하는 편이에요. 옷을 최대한 잘 나오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옷은 구겨지기가 쉽잖아요.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좀 평평하게 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라인 같은 것도 좀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좀 포즈를 잡는다든지 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옷을 뭐 스팀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촬영을 한다. 그러니까 스팀을 하더라도 네. 구겨지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 자체가 구겨지는 게 아니라 핏이 구겨지는 거죠. 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면서 촬영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방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좀 포즈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사진의 크기,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그걸 좀 바꾼다든지 모델과 그 거울에서의
거리를 좀 바꾼다든지 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촬영하시는 거죠? 네. 그럼 뭐 어떻게 혼자서 촬영하시면 삼각대를 놓고 촬영하시나요? 아니면 뭐 거울샷? 전 다 거울샷입니다. 그럼 거울샷으로만 촬영을 해도 판매하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촬영 장비를 뭐 특별한 걸 쓰시나요? 촬영 장비? 그냥 거울과 그냥 아이폰 11? 아이폰 11. 네. 아이폰 11을 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 그냥 쇼핑몰 시작했을 때 아이폰 11이었어요. 아, 그냥 그 시작할 때 네. 그거라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거. 네. 그럼 대표님, 그렇게 뭐 브랜딩에 맞게 상품을 소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방구석에서 촬영을 했어요. 거울샷으로. 핏이 구겨지기 않게. 음. 그리고 나서 그럼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품명은 혹시 어떻게 작성하고 계세요? 덩어리. 로직 때문에 몇 개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끼워서 한 3개에서 4개? 많으면 4개 정도? 적으면 2개. 덩어리로 쓴다는 말이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덩어리로 쓴다는 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덩어리로 쓰는 거는 네. 띄어쓰지 않는 거죠, 절대. 예를 들면 맨투맨 원피스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네. 맨투맨 붙이고 원피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맨투맨 띄고 원피스 띄고 거기에 이제 뭐 아이보리 띄고 이렇게 다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걸 붙여서 그냥 키워드 덩어리 자체로. 그러면은 뭐 맨투맨 원피스랑 연관된 키워드를 찾았다 하면은 뭐 쭈리 원피스다 하면은 네. 맨투맨 원피스 띄우고 쭈리 원피스 띄우고 또 뭐 네. 원피스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맨투맨 원피스라는 키워드를 대표님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네. 검색해서 여성 의류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 찾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맨 처음에 강사님 만났을 때는 그때 상품 수를 5만 이하로 설정하고 검색 수는 설정하지 않고 그리고 여성 의류 카테고리에서 하나씩 뭐 원피스면 원피스로 카테고리 다 세분화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품 수는 5만 이하면서 검색이 좀 높은 것 나열해서 거기서 소싱해서 팔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짬이 차가지고 상품 수를 좀 늘렸어요. 15만에서 20만 정도로 잡아가지고 네. 검색 수는 전 한 500에서 1000으로 잡아가지고 최소로 잡아서 그렇게 설정해가지고 키워드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품 수가 15만 개가 넘지 않는 애들 중에서 검색 수는 500에서 1000 사이 네. 최소. 네. 그거 이상이면 다 뽑는다는 말씀이시죠? 검색 수는 높을수록 좋으니까. 높을수록 좋으니까 최소 기준이 500에서 1000 정도 네. 된다. 그러면은 그래프 같은 것도 보시나요? 뭐 이게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무조건 보죠. 무조건 보고 저는 그래프를 볼 때 3년의 기간 다 봅니다. 3년의 기간을 본다. 네, 올해 그냥 반짝든 키워드인지 아니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그게 검색이 되는 키워드인지를 좀 보면서 네. 최대한 안전하게 키워드를 뽑고 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만 반짝한 키워드는 소싱을 하지 않으시겠네요? 네, 좀 더 지켜보는 편이에요. 그럼 3년간 추이로 봤을 때 봄, 여름이 확실한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안전적으로 소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가 재작년 대비 작년 떨어지고 작년 대비 올해 떨어진 키워드가 있어요. 그랬을 때 2023년을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키워드들은 소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님 상품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에서 가격 비교로 묶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대표님도 가격 비교로 묶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올리면 바로 묶습니다. 바로 묶어요? 네. 그럼 확실히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되나요? 네, 정말. 대표님 그럼 지금 쇼핑몰에 상품 수가 몇 개 정도 있으신가요? 저는 한 72개. 그럼 이 중에서 상위 노출된 상품 몇 개인가요? 50개? 50개요? 네. 50개면 절반 이상인데요? 네, 한 1, 2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네. 예를 들어서 10개 상품 올렸다 네. 하면은 5개는 다 상위 노출을 시킬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성 의류도 어떻게 보면은 방법만 알면 상위 노출이 가능한 거네요. 그쵸. 다만 제가 듣기에는 상위 노출로만 판매를 하면은 매출이 한정적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다른 광고나 마케팅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전 네이버 광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네. 하세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여쭤볼게요, 그러면. 와, 그러면 72개 중에 거의 막 50개의 상품은 거의 다 상위 노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상품명이나 키워드들을 선정하실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상위 노출이 쉽게 되겠네요, 효과적으로. 네, 그쵸.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네.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셨던 대표님들 중에서 상세 페이지를 제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좀 말도 안 되게 잘 만드시거든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노하우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그 강사님이 말하셨던 GIF, 저는 거기서 저희 쇼핑몰의 색깔을 더 입혀서 GIF를 더 만듭니다. 소재나 이제 퀄리티 아니면 박음질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저희 쇼핑몰에 좀 차별화된 GIF를 더 넣어가지고 기본 10개 GIF 많으면 한 20개까지 가요. 제가 봤을 때 조금 기억에 남는 게 대표님이 비교 제품을 굉장히 잘 구하시잖아요. 네, 저는 비교 제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와, 그러면은 이거 한번 가시죠. 비교 제품 구하는 꿀팁. 그 비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상마켓에서 네. 세일하는 것들 많아요. 네. 그래서 검색하셔가지고 신상마켓에서 네. 소싱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그냥 네이버에 같은 키워드를 치세요. 검색하셔가지고 최저가 몇천 원짜리 나오거든요. 아니면 중고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그거 소싱하셔가지고 택배로 받으셔가지고 그거 타사 제품으로 녹이시면 됩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들은 것 중에 좀 신박한 방법. 당근마켓으로 막 사시던데. 아 맞네. 네네. 그걸 제가 까먹었네요. 네. 아 제가 요즘 빠진 타사 제품 구하는 방법인데 네네. 네, 당근마켓. 그러니까 당근마켓이 진짜 좋은 게 타사 제품이 갑작스럽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상품 소싱하기도 되게 바쁜데 타사 제품까지 소싱하면 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당근마켓으로 그냥 저는 직거래 해가지고 바로 그냥 소싱해가지고 다음날 촬영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남자 셔츠를 판매를 해요. 네. 그러면은 남자 셔츠의 비교 제품을 구해야 되는데 그 비교 제품 구하는 게 은근 까다롭거든요. 근데 당근마켓에 남자 셔츠 검색해서 사면은 대박이더라고요. 예. 그 엄청 퀄리티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허름한 것들. 그리고 어차피 남이 입다 버려놓으시게 되면 더 허름해요. 그렇죠. 그냥 새 상품보단. 와,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난 꿀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경쟁업체 중에서 대표님처럼 하는 여성 의류 쇼핑몰들이 있나요? 아니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니까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표님처럼 하는 여성 의류 쇼핑몰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여성 의류 쇼핑몰이 더 성공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네. 실질적으로 저한테 컨설팅 받으신 대표님들 중에서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듣고 와닿으셨으면 좋겠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또 한번 네. 드릴게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까지 완벽하게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시나요, 대표님은? 상세 페이지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는 하루 걸립니다. 집에서 아침에 이제 촬영하고 그거 이제 보정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업데이트하는 데까지 하루 걸려요. 네. 별로 안 걸리시네요, 생각보다. 네, 별로 안 걸리는데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일하죠. 하루 종일 일을 한다. 네. 그럼 뭐 한 몇 시간 정도? 그거 하나 올리는데요. 네. 한 10시간? 10시간? 네. 촬영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시 시작하면은 10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